치욕적입니다. 정말이지 치욕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U23 무대에서 베트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대회에서 무려 3패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일본전입니다. 2살이나 어린 일본의 U21 선수들에게 우리 대표팀이 축구가 무엇인지 교육을 당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이민성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 한마디면 끝입니까? 아니면 아시안 게임에서의 막연한 희망 고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약속들로는 지금의 이 처참한 무능함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저 김준석이 오늘 이민성 감독이 내세우는 그 허울뿐인 전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말입니다. 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실력으로 4강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저 경쟁팀들이 스스로 무너진 덕분에 간신히 턱걸이로 기어 올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번 대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조별리그에서 이란과 0대0으로 비길 때부터 조짐이 안 좋더니 레바논에게 4대2로 이길 때도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심지어 2살이나 어린 우즈베키스탄 U21 대표팀에게 0대2로 무기력하게 완패했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수비는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하고 공격은 날카로움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전술 속에서 우리 젊은 태극전사들은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성 감독은 4위라는 결과 뒤에 숨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임기는 무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행 티켓이 단 2장으로 줄어든 지금, 이런 처참한 경기력으로 과연 우리가 미국 땅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이민성 감독님,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유럽파 선수가 없어서 전력이 약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민성 감독은 지금 아주 낡고 구차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인적 구성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무려 2살이나 어린 U21 대표팀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유럽파 스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전술로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우리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과연 선수 구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독의 전술적 무능함입니까? 축구계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류 요리사는 평범한 쌀로도 최고의 밥을 짓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민성 감독은 최상급 찹쌀이 올 때까지 요리를 못하겠다며 주방에서 손을 놓고 투정 부리는 꼴 아닙니까? 선수 탓, 환경 탓, 차출 탓,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삼류 변형만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실 겁니까? 이번 대회 내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민성 감독만의 색깔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술적인 유연함은커녕 상대에게 이미 읽혀버린 뻔한 패턴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선수들의 투혼을 끌어내기는커녕 경기장 안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결코 신뢰나 인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지독한 고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실패한 리더를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그것은 5천만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처참히 짓밟는 배신 행위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이 잘못된 동행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세대의 소중한 재능들이 감독 한 명의 아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썩어버린 살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할 결단력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역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201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김봉길 감독이 이끌던 U23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민성 감독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성적이죠. 하지만 그때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주 단호하고 과감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경기력 부진을 이유로 즉각 경질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새로 부임한 김학범 감독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보란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아가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까지 따내며 8강 신화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림을 깨달았을 때 내리는 과감한 결단이 가진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가장 최근의 비극인 황선홍호를 보십시오. 2022년 대회 8강전에서 일본에 0대3으로 참패했을 때 축구협회는 어처구니 없게도 우유부단한 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비겁한 결정이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왔습니까?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한국 축구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아직 정신이 안 드십니까? 지금 이민성 감독을 유임시키겠다는 것은 40년 만에 대참사를 불렀던 황선홍 감독의 그 죽음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지금 역대 가장 많은 3패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는 불명예까지 안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안게임을 핑계로 시간을 벌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패배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대한축구협회에 묻겠습니다. 2018년에 그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2022년에 그 멍청한 실수를 반복하며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통째로 말아먹겠습니까? 우유부단함의 대가는 항상 혹독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을 방치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협회 당신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팬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민성 감독이 던진 그 한마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영리하고도 비겁한 정치적 수법이 보이십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아시안게임을 들먹이는 걸까요? 이건 명백한 심리전이자 비열한 정치질입니다. 이민성 감독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아시안게임이 이제 고작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협회가 지금 당장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민성 감독은 지금 아시안게임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하면 달라질 것이다. 병역 혜택이 걸린 아시안게임은 동기부여부터 다르다라며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눈속임이자 시간 끌기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 선수들을 이끄는 사령탑의 머리, 즉 전술적 지능의 문제입니다.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에 타이어만 최고급 수입산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차가 갑자기 쌩쌩 잘 달립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장난 엔진은 반드시 다시 멈춰설 것이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협회 관계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민성 감독이 그려내는 그 장밋빛 미래라는 환각제에 취해서 지금 당장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민성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와 위험한 거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회가 이번에도 급번한 시작에 넘어가 유임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우리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 축구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팀에 이름값 높은 선수 몇 명 더한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실패한 리더를 과감히 쳐내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협회는 이 비겁한 정치질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판단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국 본질은 지도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당장 이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실패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며 그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쓰라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도박에 우리 선수들의 미래를 통째로 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이 우리 축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민성 감독의 경질은 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 축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마지막 구국 결단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믿음이 부디 처참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고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축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끝까지 싸우는 투혼이지 결코 비겁한 변명이나 안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단호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의미한 인내입니까? 아니면 과감한 인적 쇄신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더 뜨겁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